경남도민이 궁금해하는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노동계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97%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도민들을 당황시켰는데요. 현재 산업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현 상황이 개선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안 분석해줄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인 김용훈 거제시 의원 나오셨고요. 마산 창원 거제 산업재해 추방운동연합 김종하 운영위원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도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97%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많은 도민들이 적잖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해당 내용의 의미 파악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도별로 봤을 때 증감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네, 2월 10일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에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전국의 1,46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를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중에 이제 경상남도가 60곳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이제 한 곳이었는데 2018년도에 11곳, 그리고 2019년도에 48곳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네. 예,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 경상남도 60개 사업장 중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 총 58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약 97%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경남의 연간 재해율이 네. 이게 규모별 이제 같은 이제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보다도 60곳의 사업장이 전부 다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단히 좀 안전 의식 이런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네. 조금 약간 경미한 경우에는 네. 이를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숫자까지도 포함한다면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그럼 해마다 지금 배로 거의 늘어나고 있는 수치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중대재해 기준이 이게 어느 정도의 재해를 말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김종하 운영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 기준 모두 사망 1명 이상이면 중대재해로 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네.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네. 네,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네.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 정도가 심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중대한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하는 의문이 또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김용훈 의원님의 경우는 현재 거제시에 계시고 또 김종하 위원님 역시 산업 현장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또 어떤 위험이 있고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내 옆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니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겠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사망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는 매일 사망 사고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4일 같은 경우 네. 평택, 거제, 천안 뭐 이런 식으로 매일 1명, 2명, 3명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중대재해법이 올 초에 국회에서 제정되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중소영세사업장을 적용 제외시키고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사이에 네. 실제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것은 우리 곁에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네. 지난해에 4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특별 근로감독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특별 근로감독이 2월 5일 날 종료되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미끄러지는 철판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네. 같이 중대재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많습니다. 대체로 사망사고, 즉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의 45% 정도가 추락사고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끼임이나 깔림 이런 사고로 21%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추락이나 끼임은 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부분들을 각인시키고자 만드는 법이지 처벌을 하고자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네, 처벌을 하고자 만든 법이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고자 만든 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방지할 수 있는 사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망 사고가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조사가 사실 충격요법으로 그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토대로 무엇을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련이 됐는데 허점이 있어서 계속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이제 네.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있어 왔는데 이제 지난번 국회까지는 이제 전혀 검토 조사 되지 않다가 네.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해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네. 약 한 2,4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루에 평균 한 최소한 6명 이상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들에게 다녀올게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상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문제다 저는 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8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당시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네. 사실상 이제 기업이라는 명칭이 빠졌어요. 애초에 네. 원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빠지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네. 그만큼 이제 원안에서 많이 후퇴를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원안이 보면 이제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서 총 네. 6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후퇴를 하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네네.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이제 네. 된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6개 그 애초 법안에서는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중개부 장관이 이 조항에 삽입을 요구를 했고 이것을 이제 그 국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법 자체가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2022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로부터 또 2년간을 또 유예를 시켜놨어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숫자가 연간 한 600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네, 그럼 굉장히 전체 높네요. 1년 전체 사업장 전체 사망 숫자의 약 한 30%를 차지를 네. 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이 법의 보호를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한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50인 미만 사업장이 3년간 유예되는 것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냐면 네. 중대재해의 85%가 이 50인 미만에서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업체의 98.8%가 네. 이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네. 때 그럼 3년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답이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이제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가 들어가긴 했지만 네. 따로 안전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든지 네. 또는 벌금형의 한선을 없앴다든지 등등에 있어서 네. 다수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소규모 업체 사망 사고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또 3년간 법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이죠.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 창원 사공장에서 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대재해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 안타깝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 시행이 1년 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 현대위아의 이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형적인 이 그 중대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종환 선생님 말씀처럼 네. 그냥 끼임 사고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사고의 유형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한 유형의 네.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네. 지금 현재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1월 26일 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네.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현대위아 이 건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지만 네. 현존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네네. 어쨌든 중대재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될 건데 네네. 기존의 문제였던 것처럼 최고 경영자의 책임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또 처벌 조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벌금형으로 벌금형 뭐 최소 몇백만 원 정도로 마무리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이상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그만 들렸으면 하는데요. 이 오늘 자리는 경남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중에 노동자가 사망을 한 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두고 앞으로 이 비율을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현대위아의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제 김종하 위원님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발생한 그 현대위아의 프레스 사고는 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작업을 하면 네. 위험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프레스 작업이라는 자체가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안전이 유지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지 네. 두 사람이 하면서 저 사람이 안전한 상태가 됐을 거다라는 짐작으로 누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사고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사람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얼마나 갖추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시키면 위험해도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사고 유발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전보건 교육의 경우에도 네. 네.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권리가 보장이 되어줘야만 안전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네. 그것을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해보든지 아니면 노동조합과 함께 그 방안을 시행해 보면 그 위험의 정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안전조치에 대한 이것을 단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그 관리 체계로서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로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관리를 더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용훈 의원님은 노동자의 삶을 보듬는 당론에 비춰서 보시기 때문에 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상위법을 거스릴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라도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을 좀 방어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할 방법 없겠습니까? 예, 뭐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법적인 이제 그 조항을 좀 정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고 경영자나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좀 저는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최소한의 어떤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기업가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이 저희 뭐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서도 이제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네. 같은 유형의 재해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네. 현대위아 우리 그 노동자의 사망 사건도 이전에 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이제 이런 그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에 그 이천시의 그 화재 창고 공사장에서의 화재 사고 38명이 죽었던 것은 12년 전에 똑같은 사고로 해서 40명이 죽은 거하고 네. 동일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서울 지하철역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모 군의 사망 네. 사건도 이전에 똑같은 사고로 벌써 몇 번이 사망 사고가 네. 있었고요. 뭐 태안 화력발전소의 우리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망 사고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는데 왜 기업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안전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가에 네. 대해서 이게 좀 저는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종아 위원님께서는 또 아무래도 노동자 편에서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만큼 단체 입장에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개정 전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번 중대재해법이 부족하다. 이건 경영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노동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이 법에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권, 네. 개입권, 네. 감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 기준을 정한다, 네.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것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고 네.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충분한 예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권은 사업장의 크기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모든 사업장은 재해 예방 책임이 있습니다. 네. 네. 적용 제외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위험한 일은 모두 50인 이하 사업장이나 네.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네. 사업을 쪼개게 하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모든 위험에 대한 예방 책임이 개정법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직접 중대재해 사안에 대해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요구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